안녕하십니까. 이제 그 인강드림 이제 모의고사 마지막 해설입니다. 자,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시험 나오는 파트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막 문제를 새로운 문제를 만들거나 뭐 그런 문제는 드물어요. 드물고 우리 기존에 왔던 이제 기출 문제 위주로 한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고 이제 오늘 문제도 이제 보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오늘 마지막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뭐 우리 시험과 좀 유사한 수준으로 내놨고요. 그럼 이제 문제 나온 부분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느 부분 시험 나오는지. 자, 보시고 일단 1번. 41번인데 보시면 이제 용어정의 문제죠. 자, 보시고 용어정의 문제는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공간정보법은 용어가 가장 기본입니다. 자, 보시고 첫 번째. 자, 지적 소관청 돼 있죠? 이거 보시면 이제 지적 공무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돼 있고 대신 이제 그 시장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 일단 제주 트로프에 따른 행정시장은 포함이죠. 제주시, 서귀포시장 포함. 이렇게. 그다음 또 이제 지자체법 3조 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시장은 제외. 뭔가 하면 시 안에 구가 있으면 그 시장은 포함 제외. 제외라 그 말입니다. 제외고요. 그럼 또 구청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역구청을 포함한다. 포함. 이렇게. 이게 뭔가 하면 결론은 그거예요. 시 안에 구가 있으면 그 시장은 포함 제외. 당연히 제외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1번은 이상 없고요. 2번에 보시면 이제 지적 확정 측량화 있죠? 확정 측량은 그거 해야죠.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딱 짝을 딱 적어놓으세요. 그다음 이제 3번에 연속 지적도. 자, 줄 그세요. 지적 측량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 줄에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뭔가 하면 과거 도면은 종이 도면이죠. 종이 도면을 전산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전산으로 옮긴 도면을 쭉 이어놓은 거 연속 지적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선은 포인트가 두 가지 체크해놓고 그 다음 4번의 경계. 필지를 구획한 선의 굴곡점으로서 따놨네요. 굴곡점. 굴곡점이 나오면 경계점 그래야죠. 경계. 그리고 또 경계란 말이 나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가 직선이다. 또 하나가 이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렇게. 거기에서 4번은 X. 그럼 축적 변경. 여기도 보시면 지적도에 등록된 지적도 체크하고요. 또 하나 이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뭐 기본적으로 뜰 수 있는 지문들입니다.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시고 용어 정의는 꼭 확인하고 계셔야 돼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럼 2번. 자, 지적 확정 신장을 실시해서 저기서 이제 지번 부여 방식 보시고 지번 파트도 매년 시험 나오죠.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 뭐 지번 파트에서는 일단은 뭐 토지 동시에 지번의 부여,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전시 보셔야 되고요. 오늘 문제는 확정 측량만 문제 만들어 놨어요. 자, 볼게요. 1번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에 따라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 본번을 부여한다. 그래서 확정 시장을 실시하면 지번 부여 원칙은 뭐다?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원칙입니다. 그 다음 2번 확정 신장을 실시한 지역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 경우에 확정 신장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있는 지번도 사용할 수 있다. 경계에 걸치는 지번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사용하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경계에 걸치는 지번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세요. 원칙은 본번이고 경계에 걸치는 거 사업시행 지역에 안과 밖에 같은 본번이 있더라. 이거는 제외시켜야죠. 제외한 본번. 2번 틀렸네요. 3번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요거 우리가 이제 줄여서 블럭씩 그랬고요. 또 4번 똑같아요. 요즘 거기서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의 본번 줄여서 자유식 이렇게. 그래서 지번이 부족할 때는 이제 블럭식도 할 수 있고 자유식도 할 수 있다 이렇게. 5번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에 확정측량 시행에 지번병법을 의한다. 여기서 보시고 확정측량 준용하는 거 4가지 있죠. 뭐 도지행축.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에 지번의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척 변경 측량 실시할 때. 그래서 이제 이 4가지는 확정측량과 같은 방식으로 부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그 2번 확정측량 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 원칙은 뭐다? 본번이다. 본번인데 경계에 걸쳐 있는 거. 사업시행 지역 안과 밖에 같은 본번이더라. 요거는 제외한 본번. 이렇게. 또 이제 지번이 부족하면 그때는 이제 블럭식도 할 수 있고 또 자유식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올라야죠. 또 하나 이제 확정 측량을 준수하는 경우 4가지 뭐 있다. 도지행축. 이렇게. 그래서 지번 파트는 매년 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에 이제 지목. 자, 틀린 것은 1번 자연의 일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자, 소규모 수로 부지 체크해야죠. 뭐 요거는 국어 그래야지. 국어. 자, 기억하시고 이제 국어. 2번 연안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다. 보시고 연안골이 자생하는이죠. 또 하나 배수가 잘 안 돼요. 자, 배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이 고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다? 유지 이렇게.
3번. 자, 물을 정수해서 공급하기 위한 치수, 저수, 도수, 정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요거는 뭐다? 요거 이제 수도용 문치. 포인트. 제일 앞에. 물을 정수해서. 자, 그 말이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 이제 4번.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지목의 정식명칭과 코드번호를 함께 등록한다. 그래서 토지대장은 지목 표기할 때 어떻게 한다? 정식명칭과 코드번호. 그 다음 5번. 자,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는 부호로 표기하며 주차장은 차, 유원지는 원, 공장은 장, 하천은 천으로 한다. 맞죠?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일단 최근에 이제 주로 시험 내는 패턴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지목. 지목은 꼭 보셔야 돼요. 특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일단 지목 파트인데 지목 파트는 크게 시험을 이렇게 두 개를 물어봐요. 뭔가 하면 자, 특히나 예외 조항들. 자, 이렇게 하세요. 일단 뭐 기본서든 서브노트든 보다 보면 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지목을 모순한다. 딱 끝나요. 그 다음에 다만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냐다.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예외 조항은 자주 물어봐요.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또 그 다음 또 이제 지목의 표기. 그럼 이제 뭔가 하면 지적 공부에 지목을 적어야죠. 표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여기에 쓰는 거라. 지적도 임야도에 쓰는 거라.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합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대장에는 지목 표기 어떻게 한다? 여기는 정식 명칭과 코드 번호. 그다음 이제 지적도 임야도 도면. 도면은 부호로 표기해야죠. 부호로 표기하고 이 부호는 원칙은 첫 번째 글자예요. 두 문자주의. 예외가 이제 차문자주의. 그래서 이제 그 차문자주의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차문자주의 오늘 나왔죠? 그 책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지목 파트는 자, 오늘 수업 끝나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첫 번째 예외 조항들. 또 하나 이제 표기 방법. 그래서 야차하면 한 해 두 개 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셔야 되고 최근에 또 주로 나오는 거 하천, 국어, 유지, 뭐 창고용지 이런 지목들도 심심하게 출제되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목 파트는 무조건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목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에 자, 공간정보법령에 규정된 경계. 경계도 이제 또 출제될 포인트입니다. 경계 틀린 것은 1번 지적공사한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동등한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인 경우에는 경계 확정은 실제 경계로 한다. 자, 이것도 이제 흔히 말하는 거. 우리 흔히 이렇게 해요. 자, 도상 경계가 있고요. 실제 경계가 있다. 그럼 도상 경계와 이렇게 실제 경계가 있는데 양자는 일치하면 원칙이죠. 그러니까 양자가 불일치해. 불일치한다. 자, 그럼 떠올려보세요. 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 양자가 불일치하면 원칙은 뭐가 기준? 원칙은 요거 기준이지. 원칙은 도상경계 원칙이고. 자, 근데 또 도상경계가 잘못됐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으면 그때는 실제 경계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그래서 1번이 이제 예외 조항입니다. 자, 이상 없어요. 맞아요. 2번 토지가 해변 또는 수면에서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를 기준으로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그래서 이제 바다와 토지 경계는 어디? 바다와 토지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 이렇게. 그럼 또 3번 지상 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권에 따라서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체크하세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라고 돼 있어요. 요거 이제 이때는 어떻게 결정한다? 소유권 따라가야죠. 이렇게. 그것도 중요한 표현. 그다음 4번. 자, 공공사업으로 도로, 국어, 유지 등 지목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축 논리에 분할할 수 없다? 분할할 수 있다가 돼야지. 4번이 X. 5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쟁의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측량할 수 있다. 맞죠?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현재 최근에 이제 경계 파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경계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문제를 내면은 한 3가지 정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듭니다. 첫 번째는 요거 해야죠. 경계 결정 기준. 이거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축물. 건축물이 걸리게 분할할 수 있다. 요거 하나. 또 하나 이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측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떠올려보세요. 자, 첫 번째, 경계 결정 기준이다. 자, 그럼 이렇게 있죠. 인접한 토지에 상하에 고저차가 없더라? 어디? 중앙부. 상하에 고저차가 있더라? 하단부. 절토가 되면 상단부. 자, 근데 중요한 거. 요 세 개는 원칙은 뭐가 기준? 원칙은 소유권이 기준이고 그 말이 나와야지. 소유권이 불분명할 때 이제 고하절상 이렇게. 그다음 이제 바다와 토지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 이렇게. 또 이제 공유수요 매입하면 어디? 그때가 바깥쪽 어깨부 이렇게 한 가지. 가장 기본이에요. 또 이제 그다음 또 하나는 건축물이 원리에 분할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거예요. 토지를 분할하는데 1패 토지고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토지를 분할할 때 건축물 원리에 이렇게 토지를 분할하면 돼야 안 돼요. 나중에 토지 건물 사이에 분재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원칙은 건물이 원리에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외는 건축물이 원리에 분할할 수 있다. 네 가지. 네 가지 묶어서 국가가 관여할 때. 법원의 판결. 공공용 지목인 때. 공공사업. 도시개발 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있을 때. 네 개인데 공통점은 뭐다? 묶어서 국가가 관여할 때. 이렇게. 또 이제 여기 보시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측량할 수 있다. 요 말이 딱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요거는 예외조항입니다. 뭔가 우리가 측량을 먼저 하고 표지를 설치를 해야죠. 근데 뒤바뀌었어요, 순서가. 요거 나오면 예외조항이 딱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5가지예요. 5가지인데 4개는 똑같아. 뭐? 4개는 국가가 관여할 때 이렇게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추가됐어요. 자, 소유권이나 매매 또는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할 때 이렇게. 근데 뭔가 중요한 게 요 문장은 여기만 있는 겁니다. 요 문장이 위로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위로 올라가면 틀립니다. 고기 하세요, 이렇게. 다시 해서 건물위에 분할할 수 있다. 4가지. 묶어서 뭐다? 국가가 관여할 때. 또 이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에 측량할 수 있다. 5가지인데 4개는 똑같아. 뭐? 국가가 관여할 때. 추가 하나. 뭐? 소유권이나 매매. 불합리한 경계 시정. 보시고 여기서 여보세요. 경계 파트. 여기가 특히 중요합니다. 또 뭐 이유가 뭔가면요. 여기 있는 지문들은 경계에 나올 수 있죠. 근데 나중에 거기 나올 수 있어요. 토지동에서 분할 얘기할 때. 그래서 토지동 파트에서 또 언급되는 지문들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에서 가장 유력한 부분입니다.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이제 5번. 5번에 이제 지적공부의 등록사. 얘도 이제 정리해야죠. 자, 옳지 못한 것. 1번. 토지대장 임의대행에는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축처, 소유권이 등록된다. 이상 없죠? 그다음 2번째. 공유전명부와 대지권 녹배는 고유번호, 소재, 지번, 소유자와 소유자별 지분 등이 등록된다. 이것도 나오고요. 3번에 자, 고유번호. 고유번호는 어디만 등록하네요? 도면에만 안 들어간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4번. 모든 지역 공부의 공통된 동상은 뭐다? 소재와 지번. 이렇게. 그 다음 이제 5번. 경계점 잡형표에는 자, 고유번호 들어갑니까? 들어가야죠. 그 다음 또 소재 지번 들어가고, 부호도와 부호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경계가 들어가 있어요? 경계? X지. 없지. 이거는 경계점, 점. 그다음 또 이제 또 하나 소유자. 소유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없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여보세요. 지적공부 등록상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짧게 정리할게요. 자, 일단 이거 외우셔야 돼. 첫 번째 토지대장. 자, 명칭 이제 토지대장 쓰고 절반 잘라서 자, 왼쪽은 뭐 토지의 표시 뭐 들어와요? 토지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오른쪽에는 뭐? 소유자. 소유자의 뭐?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 다음 변동일자와 변동원인 이렇게. 묶어서 소유자 또는 소유권 이렇게. 그럼 또 이제 토지대장 왼쪽 꼭대기 위에는 뭐다? 토지의 고유번호. 밑에는 뭐다? 토지 이동사유 이렇게. 그래서 4세트 딱 기억하고 계셔야 돼. 또 이제 상계동 그랬어요. 상계동. 그럼 상계동은 도면이 몇 장쯤 있다? 일반적으로 50장쯤 있어요. 여기다가 자, 몇 번 도면 봐라. 도면에 관한 사항 적어야 말해요. 적어야지. 도면번호, 장번호, 축척. 오케이. 또 현재 우리나라 토지대장 가지고 세금 걷죠. 여기다가 이제 세금 걷으려고 뭐 적어놨어요? 세금 걷으려고 공시지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 외우셔야 돼. 그럼 또 이제 자, 그다음 이제 자, 공유지 연명부. 자, 이 명칭을 자르세요. 공유지 연명부예요. 공유지다. 저 공유지니까 토지가
ABC 3인의 공동소유다. 그럼 보세요. 소유가 셋인데 토지는 여기다가 소유자 어떻게 적어요? 소유자 ABC 쓰는 거 아니죠? A 외 E.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공유지인데 공유지에서 토지장 가지고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또 떠올리세요. 첫 번째. 모든 지적 공부에 공통된 등록사항은 뭐가 있다? 소재와 직원. 이렇게 알지. 또 토지 고유번호는 어디만 안 들어간다? 도면에만. 여기다가 적어놔라. 적어야죠. 그럼 이제 공유지니까 뭐 적어요? 그 다음 소유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 가장 궁금한 게 뭐다? 소유권 지분. 이렇게 떠올라요. 이렇게. 이게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또 이제 또 대지권 등록부. 자, 또 떠올리세요. 대지권 등록부. 또 잘라야죠. 뭐? 얘도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어디서 나와요? 대지권? 아파트. 아파트 부지가 있고 101동 건물이 이렇게 있더라. 그럼 이제 이거 보세요. 아파트 부지. 이거는 누구 소유예요? 이거는 전유 부분 소유자의 공동 소유지. 그럼 포인트. 아파트 부지도 공유지단이다. 공유지가 맞지? 뭐 그럼 보세요. 그럼 공유지니까 여기 있는 사항은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적어야 돼 말아야 돼. 적어줘라. 이게 포인트지. 공유지니까. 그럼 이제 공유지니까 그럼 또 아파트니까 아파트에 관한 사항. 집합 건물의 명치. 또 몇 동 몇 호. 전유부. 그 다음 국가가 가장 궁금한 게 뭐다? 이게 이제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보세요. 우리 시험 이렇게 나왔어요. 21회 때 요거 나왔어요. 단독 문제로. 23회 때 얘 나왔어요. 최근에 24, 25, 26은 묶어서 한 문제 이렇게. 그래서 정확히 뭐 가장 기본되는 내용입니다.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제 5번 문제 잘 풀어보시고. 그래서 그 지적 공부에서는 이제 등록 사항들 가장 이제 기본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 이제 6번. 자, 지적도 딱 나왔네요. 자, 기억하세요. 우리 시험 보러 하셔도 이번엔 지적도 또 시험 나올 거예요. 지적도 보셔야 돼. 자, 그럼 이제 그 그림은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1번. 자, 위에 도면은 해당 지번표식의 8번 도면이다. 어떻게 알아요? 거기에 색인도 중간에 8번 쓰여있죠? 2번. 위 도면에 도로에 있는 동그라미는 지적 동호점을 나타낸다. 그거 보시면 동그라미 도로 중간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 나와 있죠? 동그라미 뭐다? 요거는 지적 도근점. 또 만약에 도면에 들어오는 이렇게 동그라미 십자가. 요거는 뭐다? 요거 이제 지적 삼각점 이렇게 해야죠. 두 개 외우세요. 3번 73의 2에 대한 토지목은 주유소용지다. 73의 2에 주라고 쓰여 있죠? 주는 뭐다? 주유소. 주차장이 차. 그 다음 4번 73의 2에 대한 경계선에 등록된 22.41은 좌표를 나타낸다? 22.41. 요거는 경계점 간의 거리. 이렇게. 좌표가 아니고. 그 다음 5번 73의 2에 대한 경계봉원 측량은 도면에 할 수 없고 좌표로 실시하여야 한다. 맞죠? 예, 기억하세요. 도면 하나 외우셔야 돼. 하나 외우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하세요. 도면 파트인데 특히 중요한 거 있죠. 경계점 좌표 시행되의 지적도. 지금은 도면입니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시행되의 지적도. 특칙사항이 몇 가지? 그게 세 가지. 첫 번째, 제명 옆에 좌표. 두 번째, 경계점 간의 거리. 세 번째, 도면의 오른쪽 끝 밑에. 도면에 의해 측량할 수 없음.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 세 개는 모든 도면이 아니고 어디? 경계점 좌표 시행되의 지적도 특칙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토지대장, 지적도 두 개는 반드시 그림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7번. 자, 지적 공부에 관한 지적 전산 자료에 관한 사항이에요. 옳지 않은 것. 1번. 지적 전산 자료에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의 심사를 거쳐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돼 있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지적 전산 정보자료 이용할 때는 절차가 두 가지. 제일 먼저 누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심사. 그다음에 누구? 그다음에 이제 국장 등의 승인입니다. 이거 잘라봐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상 없고요. 2번은 심사가 하는 내용이고요. 3번. 지적전산 자료를 활용하려는 자는 전국 단위에 의해 지적전산 자료의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틀렸죠. 국장도 할 수 있고 시도지사, 소관청이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3번 X. 그럼 또 이제 4번 시도단위. 시도단위는 누구 승인?
시도지사나 소관청의 승인. 이렇게. 근데 이제 자르셔야 돼요. 언제나 심사받고 승인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심사는 누가 한다? 언제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그것도 뭐 간단하게 하나 단독 문제 뜰 수 있습니다. 보셔야 돼요. 8번에 이제 자, 등록 전환 보시고 아마 우리 시험에서 가장 좀 출제율이 높은 파트가 여기에요. 등록 전환 파트. 문제는 거리가 많아요. 자, 보시고 1번 토지 소유자는 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서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자, 등록 전환 신청 의무 기간 얼마? 요거 60일. 그럼 2번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형주명령 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할 토지는 등록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보세요. 등록 전환이죠. 자, 그럼 쉽게 말해서 임야도 토지가 지적도로 옮겼어요.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그러면 해당 토지는 원칙은 지목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원칙은 지목이 바뀌어야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법령이 경우예요. 관계 법령에 따른 형주 변경 원칙 조항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또 3번 임야도의 동생 토지가 사실상 형주 변경이 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지목 변경 없이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지목이 안 바뀔 수 있다.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등록 전환 나오면 잘라야 돼요. 원칙은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지목이 이제 안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4번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당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임야당 면적을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자, 보세요. 등록 전환 시키는데 이제 면적의 증감이 있죠. 자, 여기 이제 면적의 증감이 있더라. 근데 면적 증감이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수도 있고 오차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여기서 보세요. 허용 범위 이내. 이내란 말은 증감이 커요, 작아요? 증감이 작지. 그러면 옛날 거, 지금 거 뭐가 더 믿을 수 있다? 당연히 중계도 믿을 수 있지. 이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그냥 적어줘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이렇게. 근데 왜 이제 범위를 초과한다? 초과란 말은 차이가 크죠. 어떻게 해야 돼? 이때는 기존에 있던 임야도 면적을 먼저 정정을 하고 토장에 옮겨야지 이렇게. 직권정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분하시고 기억하세요. 이 문장 우리 시험에서 정답으로 3번 떴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그 전환 파트에서 기본적인 지문입니다. 이렇게. 5번은 별 의미 없죠? 5번은 이제 등기 촉탁한다. 돼 있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나면 반드시요. 전환 파트에서 2개 확인하세요. 첫 번째는 등록 전환 대상. 대상. 또 하나가 이제 면적의 증가. 2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럼 9번. 토지 이동 잘못된 것은 1번.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전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있다. 줄으세요.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등기. 한 단어로 뭐? 창설적 공동당. 합병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자,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터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분할을 한 경우에도 합병할 수 있다? 한 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보세요. 그럼 요거는 우리 예외조항이 있죠. 일필지 일부의 지목이 달라요. 어떻게 하면 돼? 합병과 동시에 분할 시험은 그때는 받아준다. 이렇게. 2번 X. 3번. 토지 소유자는 일필지 일부가 형주변 경우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지적소관청에 토지 변화를 신청하여야 한다. 자, 기억하세요. 여기서 일필지 일부의 용도 변경. 요거죠? 자, 일필지 일부 용도 변경입니다. 줄여서 뭐라 불렀어요? 줄여서 의무적 분할. 그럼 또 의무적 분할은 이제 얼마 이내에 신청해라? 60일이죠? 60일 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 날짜는 빼놨습니다. 이렇게. 의무적 분할. 4번. 토지 소유자는 일필지 일부가 형제변경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신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 의무적 분할이죠. 그러면 의무적 분할할 때는 지목도 한꺼번에 바꿔야 말아요. 한꺼번에 바꿔야 편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갖고 와라? 지목 변경 신청서. 이렇게. 자, 5번.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동상을 말소한 때에는 정의 결과를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해야 한다. 체크하세요. 소유자 및 공유수면 관리청. 이렇게. 그래서 토지동 사입 파트인데 쭉 묶어놨습니다. 이쪽에서 합병 요건. 기억하세요. 합병 요건은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셔야 돼. 자, 말로 해볼게요. 6가지. 1번에서 6번까지. 이거 이제 고나야죠. 소목동, 연등축. 일필지 성립 요건 6가지. 그 다음 이제 7번은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이제 이렇게 써요.
저당권 등이 없을 것. 등. 등자에는 뭐도 들어가요? 뭐 가압류나 가처분, 가등기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근데 예외가 있죠. 예외가 뭐? 이게 이제 창설적 공동주당이 있대. 이렇게. 그다음 이제 8번은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일필지 일부의 용도가 되지 않을 것. 의무적 분할상이 아닐 것. 그러니까 또 일필지 일부에 용도 달라도 합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 합병과 동시에 분할 시정을 같이 하면 그때는 받아준다. 이렇게. 그럼 이제 9번째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소유자의 주소와 지분이 동일할 것. 주소와 지분. 10번째가 이제 사업 시행 지역 안과 밖이 아닐 것. 이렇게. 그래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합병 요건. 요거 우리 시험에서 가장 기본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차피요 시험 보러 가시면 지적이든 등기든 매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체크하세요. 지적 없이 하는 합병 요건. 이게 등기로 들어가면 하필 등기 요건.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럼 10번. 자, 소유자 변경. 올해 중요하죠. 올해 이제 지적 정리 파트에서 여기가 하나 이제 나올 차례입니다. 자, 소유자 변경. 옳지 못한 것. 1번. 자, 소유자 변경에 관한 등록사항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소를 지명하는 등기필 정보, 등기관련 통지서, 등기사항, 지명서 등에 의하여 지적 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자, 보세요. 현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죠. 그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어떤 정보가 기준이에요? 그렇지. 묶어서 등기 관련 서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상 없죠. 2번. 자,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결 통지가 있을 때 등기록에 기재된 부동산 표시가 지적 공부와 바바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 정리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정리 안 하고 돌려 보내버리죠? 뭐? 그게 이제 불부합 통지. 이렇게.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3번. 자, 소유자의 변동에 따른 지적 공부는 소유권 정리소에 의하여 한다. 자, 보세요. 소유자가 바뀌면 이때는 정확한 서류 만들어야죠. 그게 뭐다? 소유권 정리결의서. 또 만약에 토지 표시 바뀌었어요. 토지 표시 바뀌면 그때는 정확한 서류 뭐 만들어야 돼? 그때는 토지 이동 정리결의서. 이렇게 명칭. 4번.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지적 공부와 등기 기록의 부합 여부를 관할 등기소 등기 기록에 연락해서 조사 확인해야 한다. 되고요. 5번. 이제 소유자를 정리한 경우에 대장의 소유자 변동일자는 등기 접수자를 기재한다. 접수자를 적어야 양자가 일치할 거니까 이렇게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또 와보세요. 우리 흔히 하던 거 이렇게 했죠. 현재 우리나라는 하나의 토지에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그러면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토지 표시는 대장. 그럼 이제 소유자가 이제 갑에서 자 을로 바뀌었다. 이때는 등기 먼저, 대장 먼저. 이때는 등기 먼저. 등기했다. 그럼 이제 등기소가 소관청에 알려줘야죠. 이게 소유권 변경할 시 통지예요. 통지했다고 오면 보세요. 소관청은 이렇게 했죠. 소유자 무조건 안 바꿔주죠. 이렇게 해서요. 통지 오면 소관청은 등기부랑 대장에서 양자를 비교해봐요. 토지 표시를. 그래서 표시가 이제 일치하면 소유자를 을로 바꿔주고 양자에서 토지 표시가 불일치하면 그때는 등기점은 잘못된 거죠. 토지 표시니까. 그때는 그래서 통지 정보를 그냥 돌려보내버렸지. 이게 뭐다? 이게 이제 불부합 통지. 통지 딱 하면 이제 이렇게요. 등기소가 을한테 등기를 시켜요. 을이 안 하면 등기소가 이제 다시 직권으로 변경하고 통 다시 해줍니다. 그때 바꿔줘요. 이렇게. 여기서 요거 기하세요. 올해 중요한 포인트예요. 불부합 통지. 다시 불부합 통지는 등기부와 대장에 뭐가 불일치할 때? 그렇지. 부동산 표시가 이렇게 떠올라있죠. 그 다음 이제 11번 지적 측량 성과의 결정 및 검사. 틀린 것은 1번 지적 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가 있는 때는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요. 2번 위의 경우에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성과에 관한 자료를 소관청에 제출하여 검사받아야 한다. 그럼 기하세요. 검사 측량 원칙은 누가 한다? 원칙 지적 소관청에서. 이렇게. 그 다음 3번 자, 지적 성각 측량 성과 및 경위를 실시하는 지적 측량 성과의 경우에도 성과에 관한 자료를 소관청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자, 기하세요. 보세요. 검사 측량 원칙은 누가 해? 원칙은 지적 소관청에서. 그렇죠. 예외는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뭐? 첫 번째가 지적 성각 측량. 두 번째가 경위로 실시하는 확정시장이에요. 확정시장이고 확정시장인데 다는 아니죠. 가로치고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 그때 이제 시도지사가 검사합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4번 경계보건 측량과 현황청은 검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제 외우고 있죠? 복현 이렇게 복현.
그럼 5번 세부 측량하기 전에 기초 측량을 한 경우에는 미리 지적 측량 점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에 세부 측량해야 한다. 기초 측량도 검사를 요한다 그 뜻입니다. 기초 측량도 이제 검사를 측량을 하고 그럼 이제 그거 바탕으로 세부 측량 다시 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제 검사 방법 한번 쭉 체크하시고. 그럼 12번 지적 측량 족보 심사.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그림 많이 그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족보 심사 파트도 자꾸 그림 떠올려 보셔야 돼요. 어떤 케이스인지 이렇게. 자, 보세요. 1번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는 성과에 다툼인 경우에 지적 측량 족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청구서를 지방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 보세요. 지적 측량 족보 심사 청구서 제출 어디다가? 그치 시도지사에게. 이거죠. 요 족보 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견으로 가야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청구서를 지방지검에 넣으면 틀린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럼 2번 지적 측량 족보 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15일 이내 일정 사항을 조사한 후에 지방지로 해부해야 한다. 해부는 며칠 내? 이거 30일 이내. 30일. 3번 지적 측량 족보 심사 청구서를 해부받은 지방지위원회는 해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심의 결한다. 15일 아니고 며칠? 요거 60일. 60일. 4번 자, 지방주민의 의결에 불복하는 때는 의결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자,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집행청구 청구할 수 있다. 자, 틀린 게 두 개네요. 어디? 적부재단은 며칠 내? 그리고 90일 이내. 또 누구에게 제기한다? 국장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나와야지. X. 자, 5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역위원회 의결서를 송부한 날로부터 자, 7일 이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체크하세요. 여기 맞아요. 7일 체크하고 누구에게 통지한다?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이렇게. 정답은 5번 해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자, 하나 이제 자 명칭 한번 볼게요. 지금 명칭이 지적 측량 적부심사예요. 지적 측량 적부심사.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잘라봐야지. 지적 측량이 잘 됐나 못 됐나 심사하자. 이게 이제 지적 측량 적부심사.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그리던 그림 확인하고 계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올해 하나 또 이제 나올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13번의 부기등기 등기법입니다. 틀린 것은 1번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게 하는 약정의 등기는 주등기로 실행한다. X죠? 자, 기억하세요. 공유물 불분할 약정 또는 권리소멸 약정 이런 거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할 때는 어떻게 등기한다? 당연히 부기등기한다 그래야죠. 1번은 X고 정답이고요. 2번 자 가등기상 권리 이전 등기 또는 처분제한 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자 가등기 이전 등기죠. 이제 부기등기 그래야죠. 이렇게. 또 이제 3번 말소 회복 등기, 권리 변경 등기, 가등기는 주등기의 경우도 있고 부기등기의 경우도 있다. 자 보시고 요 세 가지가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 둘 다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자 또 올려보세요. 말소 회복 전부 말소 회복은 주등기죠. 일부 말소 회복은 부기등기죠. 이렇게. 그럼 또 그다음 권리 변경. 권리 변경은 이해관계인이 처음부터 없을 때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주면 그때는 부기등기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죠. 이렇게. 또 그 가등기. 가등기도 우리 이렇게 해서요. 가등기도 주등기, 부기등기가 둘 다 가능한데 이렇게 했죠. 본등기 형식에 따른다. 그 등기 이제 정심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가등기도 주등기, 부기등기 둘 다 가능. 이렇게. 보셨고. 그럼 4번에 판매권 이전. 또 나왔네요.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이렇게. 5번 표제부에는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자, 표제부에는 부기등기가 아예 없어요. 표제부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14번 등기는 물건. 자, 옳지 않은 것. 1번 유류수장 탱크. 자, 이거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등기할 물건은 토지 및 건물이죠. 토지는 문제가 없어요. 건물이 문제인데. 자, 보세요. 그럼 건물인데 건물 요건이 뭐가 있죠? 건물 그러면 토지에 정착이 되고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이 있어야죠. 이렇게. 이게 이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중요한 게 우리는 건물만 등기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건물의 외관을 갖추면 등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리장 탱크 정착되어 있죠? 지붕이 있지? 벽이 있지? 그럼 등기할 수 있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 자, 집합 건물의 아파트 관리 사무소 노인정. 요거 이제 우리가 흔히 뭐라 불렀죠? 규약상 고용부분. 그 아파트에 이제 규약상 고용부는 등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해야지. 3번에 방조제 또는 제방. 자, 방조제도 우리 흔히 말하는 뭐예요? 토지죠? 토지가 등기해야지. 이렇게. 그 다음 이제 4번에 굴착한 토굴, 굴.
이 굴착한 토굴은요, 등기할 수가 없어요. 굴이잖아요, 그냥. 어떤 건물의 안이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조건. 그럼 이제 5번에 하천 부산 하천. 하천이죠? 하천 등기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 하천은 등기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권리가 아니고 무슨 권리만? 소유권, 저당권, 권리질권. 용의권은 등기할 수가 없다 그래야죠, 이렇게. 해서 보시고, 여보세요. 그 등기할 물건 가장 기본 문제예요. 자,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아마 올해 시험에도 또 다시 이제 언급될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15번. 자, 등기 기록의 구성과 기록사. 올바른 것. 1번. 자, 구분 건물의 규약상 구용부는 전유 부분 표제 부분을 둔다. 맞죠? 자, 맞아요. 규약상 구용부는 법에 있었어요. 표제 부분을 둔다. 근데 그 표제부가 뭔가 하면요. 엄밀히 해서 전유 부분 표제부예요. 이렇게. 갑굴고, 자, 또 이제 규약상 구용부는 이렇게죠. 갑굴고 어떻게 한다? 갑구 걸고는 말소한다 그랬어요. 분리 폐쇄가 아니고 갑구 걸고는 말소, 등기를 다 지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은 정답. 그럼 2번 임차권 설정 신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갑구해야 한다. 자, 임차권에 관한 가등기죠. 임차권에 관한 가등기예요. 어디? 임차권이 당연히 울구로 가야죠. 이렇게. 그럼 3번 저당권의 실행인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을구에 기록한다. 자, 저당권자가 변제기에 돈 못 받으면 뭐예요? 경매해야지. 그러면 이 경매가 저당권을 경매한다, 소유권을 경매한다. 당연히 소유권 경매지. 소유권 경매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갑구로 가야지. 오케이. 또 4번에 피보전 권리가 지상권 설정 청권이 가처분은 을구에 기록한다. 자, 피보전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자, 이거예요. 요거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갑이 을한테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나중에 너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줄게 라고 약속 또는 계약을 했습니다. 보세요. 계약만 했어요. 자, 그럼 계약만 하면은 얘는 물권자, 채권자. 계약만 했으니까 아직은 채권자죠. 채권자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근데 그 후에 가만히 보니까요. 갑과 병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만약에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을이 병한테 가서 자, 지상권을 달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주장할 수가 없죠. 채권자가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소리야. 등기하면. 그럼 이제 보세요. 을이 지상권이 꼭 필요하면 을은 갑에서 병으로 무슨 권리가 못 넘어가게 잡아야 한다. 뭘 잡아라? 그렇지. 소유권을 잡아놔야지. 그 뭐야? 소유권을 잡으니까 이게 엄밀히 말하면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등기한다? 그러니까 갑구로 가야지. 이렇게 하세요. 피부정 권리, 지상권. 근데 뭔가 피부정 권리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지상권을 지키려고 갑의 무슨 권리를 잡아라? 소유권을 잡아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그것도 중요한 표. 그 다음 이제 5번 일동 건물 표제부 윗부분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아랫부분은 대지권의 표시를 기록한다. 자, 거기서 일동 건물을 싹 바꿔야지. 구분 건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또 올려 보세요. 구분 건물 등기로 일동 표제부 위에는 무슨 칸? 위에는 일동 건물 밑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렇게 와야지. 또 구분 건물 표제부 301호 표제부예요. 윗부분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밑에는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와야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구분 건물 등기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15번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16번. 자, 권리자 의무자의 지정. 잘못된 것은 1번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등기 권리자는 저당권자,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이다. 이것도 우리 주요 지문입니다. 보세요. 저당권 등기할 때 채무자는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저당권 등기할 때 당사자는 누구다? 언제나 설정자권자 둘만이에요. 채무자 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지 당사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면 채무자가 바뀌어봤자 설정자권자는 변화가 없다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1번은 맞고 2번 자, 근저당권에 채권 제외를 진행하는 경우에 근저당권 변경 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이다. 채권 체액 증액. 그럼 이제 저당권 등기에서 채권 체액을 진행을 시키면 누가부터 불리해져요? 그렇지. 근저당권 설정자. 설정자 채무가 늘어나니까요. 이렇게. 그럼 3번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소유권 등기가 종료된 상태에서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 권리자는 현재 소유자만 가능하다? 요거 틀렸네요. 자, 보세요. 자, 그림 떠올라요?
그림 떠올라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갑이 을로부터 돈을 1억을 빌려오고 이렇게 을에게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이제 설정자, 권자 이렇게. 근데 그 후에 갑이 병한테 부동산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 없다. 넘길 수가 있어요. 이제 보세요. 여기서 설정 등기한 후에 소유권 넘어갔어요. 여기서 이제 의뢰 등기를 말소합니다. 그러면 의뢰 등기 말소할 때 보세요. 만약에 변제 등기로 말소할 때는 변제. 그때는 권리자가 누구예요? 등기 권리자? 그렇지. 평이 돼야지. 현재 소유자니까. 누구도 된다? 갑도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제 설정되어 소유권 넘어갔는데 의뢰 등기가 원인 무효야. 원인 무효라면 이때는 이제 누가 말소한다? 누구만? 그렇지. 일단은 병만 할 수 있어. 왜냐? 갑은 소유권 등기가 아웃이에요. 얘는 당사자가 아니야. 그래서 병만 이렇게. 이제 여기서 비교. 요 그림 잘 보셔야 돼요. 요 그림. 우리 시험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기억하세요. 또 설정 등기하고 소유권 넘어갔다. 의뢰 등기 말소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안 나왔어. 이유가 안 나오면 당연히 뭐로 풀어야 돼요? 당연히 변제로 푸는 거예요. 변제. 그래서 3번 X. 그럼 4번. 자, 지상권 준수기간을 연장하는 지상권 변경 등기한다. 자, 지상권에서 준수기간을 연장하면 누가 더 불리해진다? 그렇지. 지상권 설정자. 이렇게. 또 5번.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 3자에게 이전됐다면 자, 가등기한 후에 소유권 넘어갔네요. 그때 이제 본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원래 소유자 즉 가등기 의무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자가 아니에요. 원래 가등기 의무자. 성들합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세요. 이제 등기법 파트에서는 각종 등기의 권리자와 의무자 구별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이제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기본입니다. 자, 17번. 자, 등기 신청 의무. 자, 요거 별표. 자, 만약 올해 시험에서 뭐 등기법에서 꼭 하나 나오고 찍어라. 그럼 요 찍을 수 있습니다. 등기 의무. 자, 보시고 옳지 못한 것. 1번. 건물의 분합, 면적의 증가의 경우에 소유자는 1개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이를 기일한 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물의 표시 등기죠? 얼마 이내 해야 돼? 1월 내에 해야죠. 이렇게. 그리고 건물은 과태료도 존재합니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휴리 발생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게 X. 자, 보세요. 소유권 등기는 어디 규정되어 있죠? 부특법에. 그리고 또 부특법이고 부특법상 소유권 등기는 60일 내에 하죠. 60일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쌍무계약은 60일인데 언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이 아니고 반대급 부이행. 반대급 부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반대급 부이행. 2번이 X. 3번도 보면 이제 자, 토지의 표시 등기죠. 얼마 이내? 1월 내. 이렇게. 그다음 4번.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등기가 가능한 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자,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등기가 가능했으니까 이때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렇게. 60일은 꼭 지켜줘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5번. 건물 대지의 지번 변경, 대지 변경. 이것도 표시 등기니까 얼마 이내라? 1월 내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세요. 등기 의무인데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자, 등기 신청 의무. 자, 두 개 잘라야죠. 여기는 이제 부등법이 있고 부특법이 있다. 그래서 이번 거는 자, 부등법. 부등법에는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 얼마 이내? 1월 내에다. 그래서 뭔가 하면 부등법에는 표시 등기 의무가 아니에요. 표시 등기. 1월 내. 또 이제 토지 건물에서 과태료는 어디만? 건물만 있다. 또 이제 그리고 자, 부특법. 부특법은 소유권 등기해야죠. 자, 소유권 이전과 소유권 보존이 있습니다. 또 이제 소유권 이전. 이거는 이제 잘라야죠. 쌍무 계약도 있고 편무 계약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자, 부특법에서 소유권 등기인데 쌍무 계약입니다. 60일 내에 해야죠. 언제부터? 60일인데 언제부터? 자, 기억하세요.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반대부이 완료된 날부터 반대급 부이. 또 이제 편무계약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부터 60일. 기산점을 정확히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또 이제 소유권 보존. 소유권 보존은 원래는 의무가 없어요. 원시 취득이니까 필요 없지. 근데 이제 뭔가 하면 자, 보세요. 미등기 토지를 이제 전매할 때
미등기 전매할 때 이렇게 해야 하세요. 그래서 미등기 전매를 할 때 그때가 이제 문제 되는 거예요. 자, 잘라볼게요. 만약에 자 보세요. 계약하기 전에 등기할 수 있었어. 계약하기 전에 등기할 수 있었으면 일단은 언제부터 60일? 계약한 날로부터. 60일은 지켜줘야 되니까. 또 계약한 후에 등기를 할 수 있게 됐으면 언제부터? 여기는 계약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렇게. 그래서 이거 구분하세요. 이렇게. 60일입니다. 다시요. 자, 계약 전에 등기할 수 있었으면 이건 계약한 날로부터. 이렇게 해야 60일을 지켜주는 꼴이지. 또 계약한 후에 등기를 할 수 있게 됐으면 그때는 언제부터? 등기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법치적이에요. 최소한 60일은 지켜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잘하세요. 부등법, 부특법. 부등법은 표시의 등기. 부특법은 소유권 등기. 이렇게 잘하세요. 거기서 보셨고, 그 다음에 18번. 18번 이제 전자신청이라는 문제. 전자신청 여기도 올해 하나 나올 시기죠 또. 자, 보시고. 틀린 것은 자,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기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그럼 이제 이거요. 뭔가 하면 전자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 등록을 해야죠. 근데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에 출석을 해요 말아요. 출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출석하여. 이렇게. 2번. 자, 법인 아닌 사안자는 전자신청할 수 없다. 맞죠? 전자신청 원칙이 자연인과 법인이에요. 자연인과 법인. 3번. 변호사나 법무사, 가로 속에 법무법인, 합동법인 포함 동그라미. 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없다. 이렇겠죠. 그래서 전자신청 대리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변호사, 법무사에 한한다. 이렇게. 전자신청. 4번. 자,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등기하는 사유로 등록한 후에 전자정보 처리를 이용해서 사유를 신청해 통지해야 한다. 자, 보세요. 전자신청 들어왔죠. 서류에 하자가 있어요. 등이 보정을 명하겠지. 그러면 전자신청했을 때 보정명령, 통지 어떻게 한다? 이건 제한이 없죠. 전화, 팩스, 구두, 인터넷 다 됩니다. 이렇게. 4번이 X. 그럼 5번. 자, 전자신청에 취하는 전산정보 출력을 이용해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전자신청했을 때 취하 어떻게 한다? 당연히 전자식으로. 또 하나. 여기 없는데. 전자신청 들어왔죠. 등이 각하처분 때렸어요. 그럼 각하사의 통지 어떻게 한다? 각하사의 통지는? 이거는 서명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전자신청 여기도 뭐 올해 또 하나 이제 나올 차례입니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제 자, 29조 2호 위반.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자, 29조 2호가 아닌 것은 골라야죠. 자, 기억하세요. 일단 1번.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기간을 신청하거나 신탁 기간을 따로 신청했다. 요거 잠시 제껴놓고 2번.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 지분만 해서 상속을 신청했다. 상속인 중 하나가 자기 지분만 따로 등기하자. 등기할 수가 없어요. 몇 호 위반? 29조 2호 위반. 이렇게. 대표. 2번. 농지에 대한 전세권? 얘도 2호 위반이죠. 또 저당권을 피담보처가 분리해서 처분했다. 저당권을 피담보처가 분리 처분할 수가 없죠. 그 5번. 구분 건물의 전유분과 디자인권의 분리 처분 금지를 위반했다. 그래서 뭔가 거기서 2, 3, 4, 5는 29조 2호 위반이에요. 근데 1번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제 기억하세요. 한번 들어놓으세요. 자, 우리 흔히 이렇게 했죠. 환매, 소유권 이전과 환매. 또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전과 신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소유권 이전과 환매 두 개는 반드시 어떻게 신청한다? 어떻게? 동시 신청. 동시이고 또 여기 보세요. 환매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한 개로 적어요, 별개로 적어요. 그렇지? 여기는 별개 신청 정보지. 그래서 뭔가 하면 환매는 소유권과 환매가 두 개가 동시 신청이긴 한데 신청서는 따로따로 적어가요. 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그리고 소유권과 신탁이 있습니다. 두 개도 어떻게 신청한다? 동시 신청. 여기 신청서 어떻게 적어요? 신청서를 이는 동일한 신청서예요. 그래서 차이점을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소유권 등기와 환매 등기를 따로따로 신청하면 이거는 몇 호 위반? 이거는 29조 2호 위반이에요. 법인 규정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세요. 소유권 등기와 신탁 등기를 따로따로 신청하면
따로 떨어졌다. 이 말은 신청서를 지금 잘못 적었다 그 말이에요. 신청서. 그러면 신청서를 잘못 적었으니까 서류 나왔네? 서류. 서류 위반이다. 몇 호 위반? 3호 이하치. 엄밀히 말하면 29조 5호 위반입니다. 이렇게 나올게요. 그래서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 좀 체크해 놓으세요. 소유권 등기와 판매 등기를 따로 신청하면 29조 2호. 소유권 등기와 신탁을 따로 하면 이거는 신청서를 잘못 적었으니까 서류 나왔으니까 몇 호 위반이다? 29조 3호 이하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뭐 다른 시험에서 가끔씩 뜨는 지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비교. 그럼 30번에 이제 30번 또 나왔죠. 보존 등기. 이제 보존 등기 판결 파트입니다. 올 줄 아는 것. 1번. 판결은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임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그 판결은 확인 판결을 하지 않고 형성 판결이나 이행 판결도 가능하다. 자, 기억하세요. 현재 이게 등기예규 원문인데 이렇게 되세요. 소유권 보존하는 판결은 요거는 원칙은 확인 판결이에요. 원칙은. 그래서 이제 형성이나 이행은 판결 이후에 소유자임이 나타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와야지. 이상 없습니다. 2번.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로부터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최초 소유자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요. 판결 상대방인데 보세요. 상대방인데 이런 거 어떤가 보세요. 대장을 딱 봤더니 대장에 최초 소유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최초 소유자가 이제 갑으로 딱 쓰여 있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어. 최초는 갑이고 을 앞으로 소유권 넘어갔다. 그럼 문제예요. 그럼 만약에 제가 바다 메꿔서 토지 만들었어요. 근데 갑이 몰래 가서 대장 만들고 을한테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나는 판결할 때 갑이랑 을 중에 누구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돼요? 누구 상대로? 자, 보세요. 을 상대로 받잖아요? 그러면 을의 등기, 요거만 지워줘. 요거 지워지면 내 거 찾아올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누구 상대로? 당연히 갑 상대로 해야지. 갑 상대로 해서 판결받아서 갑의 명의가 없어지면 대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대장을 다시 내 이름을 만들고 그걸로 이제 등기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그 문장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최초 소유자, 여자가 이제 상대방입니다. 판결받을 때. 3번. 자, 미등기부간에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는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상대로 판결받아서 변호를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대장에 등록된 자. 근데 등록된 자인데 이렇게 둘이 있으면 이때 누구 상대로? 최초 상대로. 그럼 4번. 자, 토지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불합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유물 불합 판결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판결서에 소유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자, A와 B는 이렇게. A, B인데 판결 나왔어요. A와 B는 서쪽 지점 기준으로 10m를 기준으로 여기는 A가 여기는 B가 갖는다. 그럼 판결서에 A 거, B 거 나온다 안 나온다? 신청할 수 있지. 이게 이제 소유자임이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4번 정답이고요. 5번. 자,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허가명의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요. 건물도 원칙은 대장상 명의인 기준이에요. 대장상 명의. 명의인이 불면 어떻게 해야 돼? 건물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상대로 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20번 가장 기본 문제예요. 소유권 보존. 그리고 이 소유권 보존은 올해 시험에 또 나올 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21번. 자, 근저당권. 틀린 것은 1번. 근저당권 설정을 함에 있어 채권책은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채권책에 단일하게 적어요. 사람별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 2번.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수인의 채무자가 연대 채무자라 하더라도 등기 기록에는 단순히 채무자로 기재한다. 그래서 뭔가는 등기부에 연대 채무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채무자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3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피담보 채권이 양도 또는 대비적인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자, 기억하세요. 저당권은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근데 근저당권은요? 근저당권은 금액이 몰라요. 얼마인지. 이렇게 갑과 을이 채권책에 10억, 10억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채권책이 10억이니까 채권액이 얼마예요?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 10억 내에서 채권 채무가 증감 변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병에게 원칙은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가 없다가 돼야지. 원칙은. 확정되기 전. 체크하고. 그럼 또 4번.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가
3자에게 전부 양도된 경우에 양도인 양수인은 계약인도로 원유 신청할 수 있다. 체크하세요. 확정되기 전.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 확정되기 전에는 원칙은 채권 양도할 수가 없어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 근데 이거요. 의리병한테 채권자 지위를 그대로 넘긴다. 이건 돼요, 안 돼? 무슨 말이냐 하면 의뢰 자리에 병이 똑같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돼. 이렇게. 그래서 그때는 이제 원인을 계약 양도라 적어요. 그럼 5번.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제3자가 피담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경우 등기 원인은 계약 인수로 기재한다. 확정된 후죠. 확정됐으니까 이제 계약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 이렇게 들어와야지. 확정 채무의 면책적 인수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자, 자르세요. 확정되기 전에 원칙은 안 되고. 근데 확정되기 전에 채권자 지위 넘긴다. 그건 되죠. 그때 원인이 뭐다? 계약 양도. 또 금액이 이제 10억에서 7억으로 딱 정해지면 그 양도할 수 있죠. 채권 양도 또는 채무 인수 이렇게 비교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3, 4, 5번 3개 우리 시험에 단골 지문들이에요. 좀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22번은 이제 집합 건물 타당하지 않은 것. 자, 전유 부분을 취득하여 규약상 고용으로 하는 경우에 기존 소유자가 단독 신청한다. 요 우리가 그렇게 불렀어요. 규약상 고용 부분 뜻의 등기. 다시 규약상 고용 부분 뜻의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종전 소유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그럼 2번 전유 부분 표제부에는 토지 표시가 등기되므로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을 기록한다. 자, 체크하세요. 전유 부분 표제부 위에는 전유 부분 건물 밑에가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 표시니까 뭐 적어야 돼요?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뭐 또 하나 더 나오면 토지 1년번. 이상 없습니다. 3번. 자, 토지 등기 기록에 별도 등이 있다는 뜻의 등기는 일동 건물 표제부와 전유분 표제부에 등기관이 직권을 한다. 여기서 이제 기하세요. 일단 좀 지우셔야 돼. 일동 건물 표제부를 싹 지우세요. 그렇게 적으면 맞아요. 자, 봐요.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아파트는 우리 보세요. 대지권 등기했다. 대지권 등기하고 나면 아파트에 토지 건물의 불처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거 어때요? 이제 건설업자가 아파트 부지를 매입을 딱 했는데 아파트 부지를 비싸게 샀어요. 소유권 치겠는데. 그러니까 비싸게 샀으니까 건물 지을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건물 지을 돈이 없더라? 그럼 이제 은행 가서 아파트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려서 아파트를 줘야죠. 그럼 이제 아파트를 이제 다 분야 끝났어요. 문제는 그럼 저당권. 이 저당권 요거는 현재 나대지에 대한 저당권이죠. 그럼 얘는 건물과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어요. 왜? 나대지만 목적으로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럼 얘들은 아파트 부지에 저당권 있는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지. 이게 이제 토지 등기 부위의 별도 등기예요. 그러면 토지 등기 부위의 별도 등기 있다. 요거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한다? 전유분 표제부에 한다? 당연히 전유분 표제부에 하죠. 왜냐하면 일동 표제부에 딱 등기하면 그 누가 봐요? 안 봐요? 안 봐. 그래서 어디다 간다? 전유분 표제부에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3번도 이제 한번 조만간에 답으로 뜰 수 있는 질문입니다.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4번. 자, 전유부분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가 종료하면 등기하는 직권으로 토지 등기 기록 해당 부에 대지권 뜻의 등기를 기록한다. 등기한다. 자, 기억하세요.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합니다. 그러면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느 등기부? 토지 등기부 해당 부에. 그 다음에 직권으로. 이렇게. 그 다음 5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가등기 하지 못한다. 자, 보세요. 대지권 등기했다 이 말은 이거예요. 아파트에서 301호 건물과 토지 지분 양자를 묶었다예요. 대지권 등기야. 그러면 대지권 등기한 후에 토지나 건물의 분리 처분은 당연히 허용이 안 돼야지. 그래서 이제 가등기도 처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하세요. 분리 처분은 금지다. 이렇게. 자, 23번 보십시오. 23번에 이제 가등기 문제죠. 자, 기억하세요. 그 가등기 파트도 우리 시험에 이제 매년 뜨는 포인트입니다.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1번.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종료된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직권말소한다. 자, 보세요. 우리 흔히 소유권에서 본등기하면 그때는 원칙은 모두 직권말소죠. 근데 두 개는 제외예요. 첫 번째 첫 번째는 가등기 전에 종료된 전세권이나 저당기한 경매. 두 번째는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등기. 해당 가등기 목적으로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존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X. 그럼 2번 가등기상 권리를 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아닌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 자, 보세요. 가등기 이전 등기할 때 주등기, 부기등기? 당연히 부기등기 해야지. 왜? 왜 부기등기? 자,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소유권 이의 권리니까 부기등기한다. 이렇게. 3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 대상인 토지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자, 저작가세요. 토지 허가 나왔네요. 토지 허가 나오면 단어 3개 떠올라야죠. 첫 번째, 유상계약. 두 번째, 소유권, 지상권, 이전 설정할 때. 또 하나, 예약 포함. 이거 가등기시죠. 그다음 4번, 하나의 가등기에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거나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자, 보시고 우리 흔히 보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이제 자, 갑이 AB에게 자, 공동 가등기했다. 이거세요. 니들 둘 중에 시험 붙는 사람은 내 토지 지분 절반 주겠다. 2분의 1씩 가등기했습니다. 공동 가등기. 근데 이제 AB가 시험에 둘 다 붙었어요. 둘 다 붙으면 첫 번째 전원이 전원 명의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전원 명의로. 요거는 X. A가 자기 지분에 대한 본등기는 요거는 된다. 이렇게. 그냥 알죠? 여기서 기하세요. 요 끝에 두 개가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 최근에 주로 답으로 뜨는 질문이에요. 자, 보세요. 뭔가 이유가 현재 갑이 AB한테 공동 가등기 했죠. 그럼 뭔가 하면 AB 둘 사이에 내적 관련이 없어요. 뭔가 하면 포인트가 그냥 갑으로부터 그냥 가등기를 같이 받은 거지 개별적 권리예요. 그러면 개별적 권리이기 때문에 1인이 전명에 등기할 수가 있다고. 자기 지분은 등기할 수 없다고. 그럼 자기 지분은 된다죠. 개별적 권리니까 이렇게 기하세요. 그래서 혹시 그거 떠오르세요? 포괄유증. 포괄유증과 위가 똑같아요. OXO. 그럼 이제 소유권 보존, 상속. 그게 이제 OOX. 이렇게. 그래서 같이 비교해 놓으세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 5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법원이 이를 촉탁한다. 줄으세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요거는 가처분입니까? 판결입니까? 요거는 판결이에요. 판결이가 어떻게? 판결이니까 요 이제 단독 신청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촉탁 들어오면 각하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그 23번인 지문들 주로 이제 최근에 뜨는 지문들입니다. 보셔야 돼요. 이렇게. 특히 또 그리고 1번 지문에서도 잘 보시고요. 가등기 기한 분기했을 때 중간점 등기 해결 방법 이렇게. 그다음 24번 자, 가처분 등기 자, 옳지 않은 것. 1번 자,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의무자로 하여 권리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처분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는 등기한이 직권무효로 말소한다? 좀 이상하죠? 자, 또 올리세요. 또 아주 있어요. 요즘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가처분권자가 자, 본안 승소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가처분 후에 들어온 3자 명의 소유권 등기 말소는 어떻게? 이거는 동시에 단독이라고. 이 말 떠올라야 돼요. 왜 단독이에요? 왜 단독? 거기 이제 거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판결에 의한 등기예요. 그래서 다시 가처분권자가 자, 본안 승소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이때는 가처분 후에 들어온 3자 명의 소유권 말소는 어떻게? 동시에 단독. 반드시 여기셔야 돼. 1번이 X. 옳지 않은 거고. 2번 등기한이 가처분 접수되는 가처분 등기 후 등기를 말소할 때는 직권으로 당연히 가처분 등기도 말소한다. 거기서 보시면 자, 가처분 등기 후 등기를 말소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가처분 어떻게 한다? 그거는 직권 말소. 그 다음 이제 3번 처분 금지 가처분에 위반한 양도 기타 처분 행위는 당연무효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자, 가처분 들어도 처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4번 등기한이 가처분 등기를 할 때는 가처분의 피보존 권리와 금지사항을 족해야 한다. 체크하세요. 가처분 등기할 때 뭐 이제 피보존 권리와 금지사항. 그러면 가압류할 때는 뭘 적어야죠? 가압류할 때는 그때는 그 청구 금액이 들어와야지. 청구 금액. 차이점이에요. 자, 5번 합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촉탁은 등기법 29조 2호에 해당한다. 자, 체크하세요. 합의 지분. 합의 지분 처분할 수 있습니까? 처분을 못하죠. 처분 못하니까 이제 자, 가압류 들어올 수도 없다가 돼야죠. 이렇게.
2호 위반입니다. 자, 근데 합의 말고요. 공유는 어때요? 공유지분은. 공유지분은 가압류하수가 있다가 돼야죠.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공유인지 합의인지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24번에서 특히 1번과 2번 정확히 체크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일단 지금 모의고사 보시면요. 우리 흔히 시험에서 문제 나오는 파트 위주로 뽑아놨어요. 지문 자체를. 정확히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흔히 하시는 말씀, 틀린 것도 틀린다. 맨날 그러죠. 이유는 복습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여기 나온 지문들을 좀 꼼꼼하게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 이제 뭐 시험 보는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